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이제 K리그 이야기 좀 해봐야죠. 네. 이제 시즌 초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결과도 있고 또 반전의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네. 이번 또 연휴 동안 이어질 그런 경기 프리뷰까지 묶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 지난번 이제 라운드 경기 2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좀 살펴보죠. 참 K리그가 쉽지 않은 리그라는 게 이제 2라운드까지 진행됐는데 2연승을 거둔 팀이 딱 한 팀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게 지난 시즌 강등 위기까지 갔었던 대구 대구였고. 네. 근데 그만큼 뭐 K리그는 저는 그런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 우승했던 팀이 이번 시즌 강등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리그인데 자, 지난 2라운드 경기 결과 보면요. 제주가 김천을 상대로 그 이건희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은 이동경의 엄청난 활약을 앞세운 우리 군팀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김천이 3대2 승리를 거뒀고요.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과 안양의 연고 땡땡 더비. 복귀냐 이전이냐 뭐 그거는 단어 이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어떤 입장에서의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많은 하여튼 두 팀만의 경기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화제가 됐던 이 승부에서는 서울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링가드의 얼음 셀레브레이션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서울 팬들이 두 골을 넣고 나서 승리를 확신한다는 최근에 이제 뭐 많은 유행이 되고 있는 퍼포먼스인데 포즈는 아니라고 했어요. 등을 돌려서 우리는 이제 경기 안 봐도 돼. 이제 승리는 확정됐어. 약간 그런 이제 의미의 퍼포먼스거든요. 저는 2대0 상황에서 포즈난 하는 거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위험한 건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서울이 아니야?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하면서 한번 눌러버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 순간 이제 다 발현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서울이 마지막에 이제 안양이 마지막에 서울의 실수를 틈타서 한 골을 만회하면서 2대1로 끝났습니다. 근데 서울은 뭐 이제 제주 원정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왔지만 홈에서 또 안양을 꺾으면서 굉장히 팬들의 자부심을 드높여줬고요. 김기동 감독이 참 보면 이길 때 확실히 이기고 가는 감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경기를 현장에서 봤잖아요. 네. 그 4만 5천 명까지는 아니었어요. 4만 1천 몇백 명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날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 그 어린이들 데리고 이제 경기장에 오시려고 했던 분들 중에 좀 취소표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들었고 실제로 많이 추웠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끝까지 관중석에서 뜨거운 응원하셨던 모든 분들 제가 보기엔 제가 제 SNS에다가 이분들 다 프로축구연맹에서 공로상 주십시오라고 썼는데 정말 공로상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양이 졌지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막판에 이제 먼저 이제 실점을 2골을 하고 출발을 했고 그 뒤로 이제 마지막에 한 골 따라붙으면서 조금의 희망을 찾는 듯 하다가 결국은 패배로 끝났는데 그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서 결국은 패배로 모든 게 결정되고 나서 그 안양 팬들이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그 장면.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 경기들에 대한 막 대화들을 나누면서 프리뷰성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선을 넘지 말고 정말 두 팀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과 자기 팀에 대한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뭐 대부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서울이 1983 저 카드 섹션도 하면서 그러니까 안양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다시 한 번의 퍼포먼스도 보여줬지만은 저는 이제 결국 이렇게 뜨거워졌고 선을 잘 지키면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제 안양 종합운동장으로 가서 펼쳐질 이 두 팀의 다음 승부도 기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양이 예전에 그 안양 LG 시절서부터 그 서포터들이 어쨌거나 선수 탓은 무조건 하지 말자. 우리 선수를 엄청 저거 해줘 지켜주는 그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선수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대신에 심판 욕은 무지하게 합니다. 우리 선수 제외 나머지는 다 욕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기조, 우리 선수들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준다라는 그 기조가 FC 안양으로 이어지면서도 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반가웠고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면서 아주 좀 왜냐면은 흐뭇한 거기서 그런 안양이 경기였어요. 선을 넘으면은 거 봐라, 저 봐라. 저들의 저런 극악무도한 자들의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감정적 호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안양 팬들이 그걸 알고 선을 잘 지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구 IM 뱅크파크, 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정확하게 읽었는데 에서 대구 FC하고 수원 FC가 맞대결했는데 대구가 완승을 거뒀어요. 3대1. 정말
대구가 아직 시즌 초반이고 아직 2경기입니다만은 아주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난해에 워낙에 좀 힘든 그런 시즌을 보냈기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 대호각성한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어쨌거나 좋은 흐름을 잘 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반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팀이 포항이에요. 예, 포항이 네. 강원에게도 또 다시 좀 패배를 하면서 지금 안타까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 K리그 하면서 포항이 이긴 게 언젠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상황이. 네, 코리아컵 역전승이 마지막이었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 그 이후에 아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겼었구나 그 뒤에. 네, 비셀고베가 힘을 좀 빼고 와서.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쨌든 2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버스를 막는 결과도 나왔고. 2경기를 치르고 버스를 막았다는 게 정말 놀랍지만, 어쨌거나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 여러 경기에서 그렇죠. 예, 패배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시작하면 2승일 거예요 아마. 예, 리그에서는 2승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부러운 것 같고. 대구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얘기 드렸던 썰 약간 피드백 보충 수정 조금 해드리면은, 세징야 선수 이사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경산에서 대구시 최중심가인 집값이 가장 좋은 비싸기로 아파트 같다고. 수성구 범어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는데, 대구 구단에 확인한 결과 일단 자가 아파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새로 들어갔다고 해요. 예, 세금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는 친구인 거야. 이거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보유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에게도 엄밀한 뭐 세금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지난 11월에 태어난 딸을 위한 그런 결정이기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취재한 흥미로운 내용은 세징야를 따라서 라마스도 그 아파트로 입주를 곧 한다고 합니다. 어유, 그 아파트 분들 웬 횡재야 이게. 네. 그래서 확실히 대구가 최근에 축구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 게, 선수들이 그 대구 교외 시외에 외곽에 있던 경산을 떠나서 점점 이제 대구 시가 중심지로 들어오는구나. 예. 아, 정말. 예. 팬들, 시민들의 어떤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대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대전과 울산의 경기에서는 울산이 최근에 부진의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조현우와 고승범, 팀 전력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두 핵심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을 경기 내내 압도하면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H가 빠졌는데 D만 갖고 이겼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선수들 윤재석과 허율이 또 득점을 해준 게 약간 김판공 감독을 다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든 그런 결과였던 것 같고, 또 보야니치 이런 선수들 활약했고, 지금 조현우 선수 공백을 메우고 있는 문정인 골키퍼도 무실점 클린시트를 했습니다. 자, 이제 순위표 한번 보죠. 네, 2경기씩 치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선두는 말씀하신 대로 대구예요. 2경기를 다 이겼습니다. 승점 6점을 가지고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전북이 이제 승점 4점, 1승 1무로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완전 순위가 지금 대구 전북이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막판에 아니,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예.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많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순위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1승씩 하고 있는 제주, 김천, 대전, 강원까지가 지금 이제 상위 스플릿으로 따질 수 있는 6위까지 이제 순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7위도 울산 이제 1승 1패 되고 있고요. 안양, 서울까지가 지금 다 1승 1패로 뭐 엄청나게 큰 중위권에 큰 그룹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뒤로 광주가 2무승부. 아직까지 패도 없지만 승리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10위, 그리고 수원FC가 1무 1패, 포항이 2패입니다. 네, 포항이 유일하게 지금 승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K리그를 다룰 때 저희 둘만의 또 주간 MVP를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MVP라고 하는데, 2라운드 MVP를 한번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공식 MVP는 김천의 에이스 이동경 선수였습니다. 요즘 무서워요, 정말. 이동경 선수 뭐 골 넣느냐 안 넣느냐를 떠나서 이동경 선수가 뛰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항상 뭔가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제대 전역해가지고 울산으로 들어오는데, 울산이 막바지에 만약에 순위 경쟁 치열하게 우승 경쟁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동경의 복귀는 엄청난 힘이 될 정도로, 지금 이 퍼포먼스 그대로 유지만 해준다면 거의 외국인 선수 한 명 좋은 선수 영입하는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월 A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퍼포먼스인데, 자, 그렇다면 이동경을 제외하고 저희가
저희가 뽑은 내 맘대로 MVP 2라운드 누구였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저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네. 네, 저는 전북의 콤파니오 선수입니다. 네. 네, 우리 이탈리아 콤파니오.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적이 있는 네. A매치를 뛰진 않았더라고. 그렇죠. 예, 어쨌거나 예, 대표팀의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선수. 정말 그 사실은 이 거스포엣이라는 감독이 K리그에서 보여줄 어떤 그런 축구 스타일 정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저도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그 포엣 감독의 축구 그 전술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마지막 한 카드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바꿔서 얘기하면은 딱 요런 스타일의 그런 그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이 포엣의 축구가 빛날 수 있다. 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포엣 감독의 축구가 되게 세련되고 뭔가 화려한 축구는 아니거든요. 정말 단순하고 누가 봐도 아 어떤 식으로 축구를 전술을 하려는 거구나라가 딱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막기 힘든 하이템포의 뻥축구. 예.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예, 걱정이 되지만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하이템포의 뻥축구를 보여주는데 그 뻥축구의 완성을 바로 지금 이 콤파니오 선수가. 예. 저도 뭐 인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저는 이날 이제 광주를 상대로 멀티골도 멀티골인데 엄청난 투쟁심을 보여줬다는 거. 지금 이 선수가 이제 ACL2를 시작해가지고 4경기 그 중간에 ACL2 16강 2차전은 안 나왔 16강 2차전 안 나왔었나? 그 정도인데 이 광주전에서 변준수 선수를 포함해가지고 광주의 이 수비수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엄청 거칠게 콤파니오를 그러니까 공략을 하려고 했거든요 수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부상도 나오고 서로 막 드자비도 하고 막 이랬는데 변준수 선수하고 막 경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밟혀가지고 여기 눈가도 다 찢어졌대요. 그렇죠. 네, 그 경기 중에도 붕대를 메고 그렇게 뛰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은 그 변준수 선수를 완전 움직임을 따돌리고 두 번째 동점골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선수가 투쟁심이 과거에 그 전북에서 뛰었었던 센터백 김영일 느낌이 나는. 네. 그렇지. 정말 맞박이 인파이터였던 그렇죠. 네, 맞박이 깨져도 그걸로 머리로 막아내는 그런 엄청난 그래서 별명 글래디에이터였는데 그렇죠. 약간 지금 콤파니오 선수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콤파니오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끝나고 나서 가서 여기 눈가 다 몇 반을 찝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투쟁심.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 어떤 그런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지난해 전북이 계속 지면서 패배주의에 많이 시달렸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버텨주고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덤벼드는 이런 선수가 정말 필요해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전북 선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한 시즌 뛸 수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 주고받을 정도로 정말들 열심히 뛰고 있다. 네, 그 중심에 이제 콤파니오 선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 와중에 지금 루인 2003님이 너무 잘해요 콤파니오. 강주 원정 오면 아예 파인애플 피자 면 부러뜨려 만든 파스타 줄 테다. 저거 이탈리아 사람들이 극혐하는 3대 음식 아닙니까? 그렇지. 아예 파인애플 피자에. 파인애플 피자가 피자야? 응? 얼음 넣은 커피가 이게 커피야? 응? 커피 향 차지? 저거는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는 콤파니오를 도발하겠다는 지금. 그런데 콤파니오를 그렇게 자극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네, 요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근데 그때 저도 이탈리아 예전에 한번 그 피렌체하고 여행을 갔었는데 멋지긴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아저씨들. 그 이탈리아는 카페 가면은 바 써야 되잖아요. 네, 앉는 의자 말고 그렇지, 의자에 그렇지. 앉아서 먹고 가려면 또 추가 비용 내야 되고 바에서 가볍게 에스프레소 한 잔 딱 틀고 딱 가는데 멋지긴 멋지더라고요. 콤파니오의 취향은 뭔지 궁금하긴 합니다. 커피 취향은 뭔지.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닐 겁니다. 확실히. 네. 자 그리고 제가 선택한 내 맘대로 MVP는 강원 FC의 이지호 선수입니다. 대박. 저는 대박이야 진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 좀 가치를 두고 싶어요. 이 선수가 대학교 4년을 다 채우고 온 선수입니다. 최근에 K리그의 경향을 봤을 때 이런 선수는 희귀해요. 그 잘 선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희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원천은 사실은 이제 뽑힐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대학교 3학년, 4학년 남아서 거기에 있다라는 거는 프로에 갈 경쟁력이 없는 선수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학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이 2학년 때까지 프로로부터 계약을 받거나 혹은 유스 선수여서 콜업을 받지 못하면 좀 3학년 됐을 때 포기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1학년, 2학년 때 거의 대부분 다 네. 불려가죠. 대부분. 그나마 늦게 대학에서 와서 성공한 K리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이재성, 정호연. 그리고 3학년 마치고 온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도 3학년 마치고 와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 23세 이하 룰이라든가 22세 이하 룰을 1년, 2년 정도는 겪으면서 약간 제도의 보완을 받고 나서 리그 적응도를 높여가지고 확 떠버린 케이스들인데 이 선수는 그런 연령별 제한 제도 도움도 못 받고 순수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지금 대구와의 데뷔전 때 어시스트 하나 기록하고 또 포항과의 2라운드에서는 동점골, 역전골 넣으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공격 포인트 1위예요 지금. 네. 공격 포인트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고민에서 이지호 선수가 새로운 가능성을 답으로 또 보여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기특하다, 장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호 선수 본인이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케이스가 워낙에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내가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프로의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3학년, 4학년이 되더라도 기회의 문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걸 나를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지호를 보면서 그런 책임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프로콜업이 안 된 3학년, 4학년 선수들이 나도 열심히 여기서 준비해서 노력하면 저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기특하다는 생각에 내 맘대로 MVP 2라운드에 강원 이지호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지호 선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 준비 단계에서 우리 서우정 기자가 이미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정말 멋있는 선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지호 선수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모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좀 주목받을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명보님이 미토마도 대학 4학년 다 뛰고 J리그 MVP 찍고 EPL 갔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아마 미토마가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체대인 스쿠바 대학교 나왔을 맞습니다. 건데 근데 미토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J리그는 프로와 대학을 오가면서 선수 생활을 왔다 갔다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미토마도 제가 알기로 미토마 카오루도 그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업하고 그러니까 프로 안에서 경기를 못 뛰면은 대학으로 임대를 갈 수 있는 거죠. 시즌 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 유리그 지도자들도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으로 미토마가 활약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성공하고 넘어간 거였죠. 네, 그 제임스 제이님께서 일본은 대학 가는 걸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같은 이유예요. 내가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J리그 경기를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오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선수들이 대학을 뭐 외면하거나 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진학을 하는 것이고 사실 K리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걸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던 그 이제 모임에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도입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도 어쨌거나 좀 들여다볼 만한 이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좀 더 이제 선수 기용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18세, 19세 이런 선수들이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면 환호하지만 그런 선수는 정말 비중이 낮단 말이에요. 거의 한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그럼 나머지 선수들 프로에 몸담고 있는데 경기를 못 뛰고 처지는 선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J리그가 내놓은 여러 보완책 중에 하나가 그런 선수들은 그러면 대학 리그 가서 또 병행하면서 뛰어 하이브리드예요 일종의 J리그이면서 대학 리그에서도 뛸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경기력을 계속 올리라는 건데 이지호 선수도 이제 그런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3학년이 됐을 때 프로에서 콜업이 왔지만 그때는 가봤자 이미 22세 제도 보완도 못 받고 그럴 거면 내가 대학에서 1년 더 해가지고 내 경쟁력 키워서 가서 부딪히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데 그게 어쨌든 본인 적중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자가적인 발전과 고민을 해가지고 노력하는 선수들 이렇게 이지호 같은 성공 케이스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K리그 2 이야기도 잠깐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제 지난주에 개막을 했잖아요. 네, 개막 라운드 리뷰도 이제 간단하게 해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과 경남의 경기로 막을 열었던 K리그 2 1라운드였는데 인천이 역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승격 유력 후보답다라는 생태 교란종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줬고요. 또 같은 시간에 열렸던 천안과 전남의 경기에서는 우리 가물디올라 김현석 감독이
내가 충남 아산에서 일으킨 돌풍이 헛것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또 전남 가자마자 보여줬습니다. 내 거였다. 전반 배성재 5분 거가 아니라 내 거였다. 전반 5분 만에 두 골 넣으면서 전남이 뭐 손쉽게 2대0 승리를 거뒀고요. 부산과 김포는 0대0 무승부. 그리고 인천과 더불어 또 다른 생태 교련종인 수원 삼성은 안산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결과만 보면은 저게 뭐 간신히 승리한 것 같아 보이는데 수원이 전날 슈팅 숫자가 26개, 유효 슈팅이 1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력 문제가 좀 아쉽긴 했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웠어요. 제가 전날 중계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수원의 경기력은 인천 못지 않았다라고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성남이 K리그 신입생인 화성을 상대로 역시 어떤 짬의 힘을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부천이 충북 청주를 상대로 3대1 대승을 거뒀고 서울 이랜드도 충남 아산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개막전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